어법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영상 강의로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 자료를 쌤한테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자꾸 내가 막힌다 하는 친구들은 이 자료 총 3페이지 되거든요. 3페이지짜리 이 자료 옆에다가 항상 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100문제, 뭐 200문제 어법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옆에다가 껴놓고 계속 적용을 하면서 익히는 게 제대로 된 겁니다. 10개만 풀어도 그러면은 100개 푼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어법은 요 10가지 경우의 수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먼저 핵심적인 것들만 추리기 위해서 딱 10개만 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본동사, 준동사, 수일치, 능동수동, 형용사, 부사, 그리고 명사절, 뭐 대시나 what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애들이 형용사절에 들어가죠. 그 다음 병렬, and, or, but 얘네들이요. 대동사랑 대명사, 뭐 it이 맞는지, them이 맞는지 또는 do가 맞는지, are이 맞는지 이런 것들 고르는 게 이제 8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도치 문제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구별하는 문제 상대적으로는 난이도가 낮고 그리고 출제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요건 가볍게 우리가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투부정사 써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이제 구별하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본동사랑 준동사 구별하는 거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본동사라는 거는 실제 문장에서 진짜 동사 자리가 되는 거고 준동사는 이 동사를 이제 각각의 그 품사에 맞게 변형한 거죠.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나 부사나 형용사로 쓰고 싶을 때 투부정사나 또는 ing나 pp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준동사들이다. 그래서 얘는 진짜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형용사나 또는 명사나 아니면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명부. 요거. 자, 그러면은 각자 필요한 위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많이 나오는 패턴을 쌤이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패턴 안에서 동사라는 말들이 보일 거예요. 동사. 자, 이 동사들이 진짜로 이 문장에서의 본동사가 맞는지를 좀 판단을 해 봅시다. 자, 만약에 1번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출제가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모든 접속사들은 자기들의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 다음에 나오는 얘는 동사가 맞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접속사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절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본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주절 안에 있는 접속사절 끝나고 나오는 주어 동사 얘도 본동사가 맞다. 그래서 진짜 본동사는 사실 얘지만 접속사도 지들 나름 안에서의 대장인 동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사 안에 있는 것도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애도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뚱맞게 여기 혼자 ing 오면은 그건 틀린 어법이 된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접속사가 뒤에 붙은 경우예요. 그래서 1번이랑 사실상 똑같고 위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애도 진짜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애도 진짜 동사가 되는 거고 하지만 실제 주절은 여기가 되는 거죠. 앞부분.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면은 주어 동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붙는 경우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 이제 뭐 which 그리고 what, where이 아니라 who, that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 where, when, how 그리고 why가 있어요. 물론 that도 관계부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주어랑 동사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제 관계대명사는 만약에 주격으로 쓰였으면 주어가 없을 수도 있어서 쌤이 주어에다가 괄호를 친 거예요. 관계부사는 주어 동사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던 문장의 주절은 여기 앞부분이죠. 자, 주절에 있는 얘 당연히 동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말도 사실 이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는 뭐라 그랬죠? 뒤에 자기들 동사 거 하나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나오고 나서 나오는 애도 이 동사도 이 안에서는 본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동사처럼 우리가 봐야 되고 얘도 동사처럼 봐줘야 된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러면 이제 4번도 볼 건데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문제 나오거나 여기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앞에도 동사처럼 생긴 애가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가서 얼마 안 돼서 뒤에도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얘한테 출제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애한테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진짜 동사입니다. 왜냐면 둘 다 본동사가 되려면 중간에 이런 병렬을 야기하는 접속사가 껴야 되거든요. 또는 이런 접속사들이 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동사 취급을 받고 하나는 준동사, 뭐 ing, 투부정사, pp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본동사.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여기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은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출제됐을 때 동사네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동사 아니네 그러면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출제됐으면 반대로 가야죠. 동사가 뒤에 게 아니네 그러면 얘가 동사가 뒤에 게 맞네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5번 같은 케이스에서는 중간에 병렬의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둘 다 이제 동사가 되는데, 자, 이때는 문법상으로는 둘 다 본동사는 가능합니다. 본동사 가능해요. but 그러나 해석까지 어울리는지, 해석으로도 본동사인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죠? 얘네가 진짜로 서로 병렬하는 동사인지 해석으로도 마지막 체크가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4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5번, 3번, 2번, 1번 같은 경우에 둘 다 본동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1, 2, 3, 5번을 다 정리한 게 6번이 되는 건데, 접속사랑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중간에 껴있고 여기나 뭐 여기에 문제가 나올 때 얘네들 둘 다 각자의 본동사 역할을 한다. 주절은 여기고요. 여기가 주절. 그러면 얘도 본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안에서도 자기들 거 동사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 관계대명사 접속사 관계부사의 본동사가 되더라. 자, 그러면 나머지 나온 이 동사는 뭐가 되냐? 지금 이 사이에 얘 and or but 같은 게 없다면 마찬가지. 얘나 얘 중에 또는 얘나 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본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준동사 취급을 이제 받게 되더라. 언제? 둘 다 앞에가 본동사일 때는 뒤에는 이제 준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일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수일치는 사실 정확한 주어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핵심 주어 찾기. 핵심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아 놓으면은 그 중간 사이에 아무리 단수명사나 복수명사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단수 주어면 단수로, 복수 주어면 복수로 골라줘야 되는 거죠. 단수, 복수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뒤에를 볼 건데요. 이제 능동이랑 수동, 이것도 많이 나오죠. 보통 능동이면 ing로 나오고 수동이면은 pp로 나오게 되는데, 자, 밑줄 쳐진 게 출제되는 파트잖아요. 이 출제된 파트와 그리고 얘와 함께 의미적으로 주어인 애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 이유는 이 밑줄이 실제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목적어가 이 밑줄의 의미상 주어일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make, him 한 다음에 give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출제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give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인 힘이죠. 그가 준다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뒤에 봤더니 by 뭐 USA 이렇게 해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힘인데 그가 미국에 의해서 주었다가 아니고 받았다가 말이 맞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의미상의 주어 동사로 봤을 때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given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이 되시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니면 목적어
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주어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과의 능동-수동 관계를 따져줘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능동이라면 우리 ing로 쓰고 수동이면은 pp로 쓴다. 근데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to 부정사나 ing나 pp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뭐 to be pp, being pp, 그냥 pp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찌 됐던 간에 수동이면 pp,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ng나 그냥 일반 동사 뭐 make, give 이렇게만 쓰는 게 능동이 되는 것이죠. 자, 형용사랑 부사 가지고도 문제를 내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사들은 ly가 붙고요. 형용사인데도 ly인데도 형용사인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lovely, 그 다음에 friendly가 있죠. 그 다음에 lonely, 외로운 이렇게요. 얘네들은 ly 붙어도 형용사고 나머지 애들은 ly 붙으면 다 부사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는 출제되는 밑줄이 누구를 꾸며주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뭐로? 당연히 해석으로.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고요. 명사가 아니다. 지금 꾸밈을 받는 애가 명사가 아니면 무조건 부사로 가줍니다. 자, 많이 나오는 패턴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쳐 있고 become, remain, get, feel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형용사 골라주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속임수로 여기 앞에 부사를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형용사는 뒤에 숨어 있고 출제가 여기 부사에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뒤에 형용사가 있다면은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꾸미는 게 앞에 있는 주어가 아니라 뒤에 있는 형용사니까 부사를 써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make 명사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출제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때는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목적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맞죠. 그래서 요렇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아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명사절일 때. 자,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데, 자, 자기 자체가 명사라서 보통 이런 명사절 앞에는 다른 명사가 따로 안 붙어요. 대신에 동격 접속사 that은 예외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었죠? idea that, 어쩌고, fact that, 어쩌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럴 때만 이제 명사가 보통 앞에 붙어 있고 나머지 이런 명사절들은 보통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that도 명사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기 전에 2, 3번 먼저 볼 거예요. 얘는 좀 우리가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what은 무조건 명사도 없고 뒤에 불완전. 그 다음에 if나 whether 명사 없고 뒤에 완전합니다. 그러면 that은 어떠냐? that은 명사도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것만 틀려요. 그러면 이것 빼고 다 오케이. 어법상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도 없고 뒤에도 불완전할 때만 대시 틀리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더라. 자, 형용사절은 보통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명사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이어집니다. 형용사절은 먼저 대표적인 거 관계 대명사 that, which, who 있죠? 아까 쌤이 that은 둘 다 앞뒤에 둘 다 x인 애들 빼곤 다 된다 그랬잖아. 명사 있고 뒷문장 완전 불완전한 거는 ox잖아요. x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that은 여기에도 들어간다. which나 who도요.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관계부사들이거든요. 관계부사는 앞에도 명사 있고 뒤에도 아무것도 안 빠진 완전하면 얘네들 맞게 쓰인 거고 그렇지 않다 하나라도 어긋난다 그러면 틀리게 쓰인 거다.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명사가 간혹 가다가 간접 의문문으로 쓰일 경우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간접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잖아요. 없을 수 있다. 의, 주, 동. 요 패턴으로 나오면서 뭐뭐 하는지로 해석이 되면은 간접 의문문인데 이때로 이제 얘네가 나오게 되면은 앞에 명사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리고 that은 이때 간접 의문에서 제외됩니다. 간접 의문 요 패턴에선 제외돼요. 해당 X.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뒤에를 보고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한테 who를 줬어.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when을 줬어. 뒤에가 완전한지를 따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hose는 좀 애매한 앤데 whose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명사 끌고 온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마무리되면은 그냥 whose 오케이 하고 넘어가 주면 돼요. 자, 이제 병렬을 볼게요. 병렬은 해석으로 같은 짝꿍을 찾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and가 있고 보통 출제가 and 뒤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and랑 누가 짝꿍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앞에 있는 얘랑 짝꿍일 수도 있고 얘랑 짝꿍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으로 비교를 해본다. 만약에 얘랑 짝꿍이면 주어가 똑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랑 짝꿍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한다 뭐뭐 하도록 앞에까지 나눠 가지는 거예요. 병렬하는 그 짝꿍의 앞에까지는 같이 쓰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랑 병렬이야 그러면 요 앞에 주어만 같이 쓰는 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같이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으로 짝꿍을 찾아서 그 짝꿍이랑 똑같은 애로 골라주면 된다. 이제 대동사와 대명사인데요. 자,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명사도 마찬가지. 가리키는 대상을 해석으로 찾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대명사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수일치, 가리키는 대상을 똑같이 수일치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고, 대동사는 가리키는 대상이 일반 동사면 두더지, 비동사면 비동사로 받아주기,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잘 찾아주기 앞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도치는 이제 잘 나오지는 않아서 not only 나오면은 이제 주어 동사에서 동사 주어로 서로 순서 바뀐다라는 거 알아놔 주시고, 일반 동사 도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do, does, did 중에 하나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때문에 뒤에 주어가 뭐든 간에 뭐 시제가 과거든 간에 다 동사 원형으로 써요. 한글로 쓸게요. 동사 원형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럼 출제가 여기에 되니까 주어가 만약에 he야 그러면은 works네 이러지 말고 앞에 도치 됐으면 두더지 뒤에니까 work가 정답이네 요렇게 가보면 돼요. 여기에 보통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투부정사 외에도 ing나 아니면 동사 원형 구별하는 것도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보통 출제되는 밑줄 앞에 힌트가 있거든요. 그 앞에 어떤 동사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얘네들이 이제 다 출제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동사 원형에 밑줄이 쳐있든 ing 밑줄이 쳐있든 그러면 앞을 봤을 때 명사가 하나 있고 그 앞에 요런 동사들이 있어. 그러면 투부정사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 출제가 됐어. 명사가 있고 앞에 help가 있어. 그러면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골라줘야 돼요. ing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출제가 둘 중 이렇게 4개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고 make, have, let이 나왔어. 그러면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분사도 되거든요. 단 목적어와 수동일 때. 대신에 뭐 투부정사 안 돼요. ing는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atch, see, notice, hear, feel 이런 지각동사가 왔어. 그리고 여기 출제됐을 때 명사 있고 그 앞에 지각동사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마찬가지 투부정사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나머지 다 가능해요. 대신에 pp일 때는 또다시 목적어와 수동관계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요 앞에 있는 목적어, 얘네가 다 목적어 자리거든요. 이 목적어가 이 ing나 pp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출제가 됐는데 바로 앞에 avoid나 enjoy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는 목적어로 ing 가지는 애들이거든요. ing로 시작하는 말이 정답이다. 그 다음 또 출제됐는데 contribute to예요. 그럼 이때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면은 동사 원형 못 갖고 오죠. 그리고 당연히 전치사 to 뒤에 투부정사도 못 갖고 오죠. 우리 동명사, 이 ing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ing만 가능해요. 자, committed to도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안 되고 ing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얘가 동명사다. 그래서 요 총 7가지 패턴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놓고 옆에다가 껴놓고 이제 어법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모르는 거